꿈에 있어서 상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꿈의 상징 의미에서 동물화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식물화로,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는 식물이 어떠한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역시 사람의 상징이라든지 마찬가지 재물이나 이권이라든지 어떤 일거리 대상 또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징 표현에 대해서 이제 동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장차 일어날 일의 사건과 사고, 성취를 예지할 수 있다. 특히 태몽표상에 하는 식물은 대부분 어때요? 태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싱싱하고 탐스러운 여부가 운명의 추세선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싱싱할수록 좋은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나 신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 자, 나무가 쓰러진 꿈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꿈을 꾸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 보통 나무가 쓰러지면은 어떤 거물이 정계에서 은퇴를 하거나 집안의 어른이 병환으로 들어눕는 일이 일어나겠죠. 나무가 쓰러지는 꾸면 어떤 정계나 재계의 거물이 은퇴한다. 집안의 나이 드신 어른이 병환에 들어눕는다. 이런 일로 실현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죽은 나무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다 죽어가던 사람이 병석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아니면은 사업가가 이런 꿈을 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업가가 이런 꿈을 꾸면은 다 망해가던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일로 실현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앙상한 나무를 흔들어서 과일을 따는 꿈이다. 그러니까 앙상한 나무를 흔들어서 과일을 땄다. 이 경우에는 출산 시에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자, 출산 시에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왜? 앙상한 나무를 흔들어서 과일을 따는 꿈이니까 앙상한 나무가 산모의 여체, 산모의 몸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몸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죠. 우리 흔히 남자가 씨라면 여자는 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밭이 아니라 나무지만은 그러니까 이 여체가 여자의 몸이 앙상하니까 별로 좀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경우에 노란 잎사귀 하나만 달랑 남겨둔 고목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다. 그 앞에서 호상이라고 쓰여있는 부고장을 훑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다 하면은 고목나무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서 남편, 친구, 부인이 30대에 안타깝게 죽는 일로 실현됐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뽑힌다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가 이런 사람의 상징인 경우에는 죽음을 예지하죠. 자, 그러면 심은 나무가 쓰러지는 걸 이렇게 세웠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거, 병환에 있는 걸 이렇게 세우니까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더 어떤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올랐다가 베어진 꿈이다. 그러면은 나무가 자라오르는 거는 좋지만 베어지는 꿈은 병이 나거나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왕의 일생을 보여주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아주 이렇게 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내가 봤다. 높이가 높고 하늘에 닿았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 네자르 왕이 자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들판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올랐다가 이제 그것이 베어지는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갖다가 해몽을 못해요. 유명한 사람 불러도 해몽을 못해서 그 당시에 와 있던 그 다니엘에게 네가 이 꿈을 해몽하라 하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큰 나무는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뜻합니다. 즉 나무가 바로 당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렇게 베어진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일생을 이렇게 올랐다가 베어진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해서 이렇게 좀 정신병자처럼 아주 몇 년을 갖다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이런 나무가 사람으로 한 거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고목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꿈으로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린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태몽표상에서 열매나 나무나 꽃 이런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탐스럽고 좋은 표상일수록 좋죠. 시들고 썩었거나 하면은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다치거나 어떤 유산으로 이루어지죠. 사람의 뜻하는 경우가 있고 역시 이것도 사람인데 동물도 그렇지만 태몽표상에서 식물이 등장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물의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동물도 튼실하고 이렇게 건강한 동물이 좋듯이 식물도 탐스럽고 싱싱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일생이 예지되죠. 만약에 과일이 상했거나 부실한 경우에 출산하는 태아의 건강이 좋지 않죠. 만약에 과일이 누가 벌레가 먹었거나 부실하다, 탐스럽고 윤기 나는 과일일수록 좋은 거죠. 또 말라 비틀어진 열매 역시 건강이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덜 익은 과일은 어떠냐? 참 꿈이 신기하죠. 덜 익었다. 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산. 덜 익은 과일을 따는 꿈은 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미난 사례 보면은 과일 일찍에는 이렇게 조산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버스가 빨리 달리는 꿈이었다. 그러면은 아기 낳아 들어가서 빨랑 아기를 낳는 여기에는 이제 덜 익었으니까 조산으로 나왔다. 근데 이 경우에 숫자와 관련지기도 합니다. 큰 바구니에 천두복숭아 2개가 있는 꿈을 꿨을 적에는 2개니까는 쌍둥이를 낳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3개를 끌어안는 사람은 새 쌍둥이 여아를 낳았다. 꿈속의 숫자와 관련을 지어진다. 자, 태몽표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꽃이 싱싱했어요. 그럼 건강할 아이의 건강을 여부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코스모스 꽃을 꼽았는데 나무만 나오고 뿌리만 그대로 땅속에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유산하거나 안 좋은 일로 이루어지죠. 뿌리는 그대로 다 뽑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싱싱한 여무, 뿌리까지 나왔느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 태어날 아이의 건강함이 여부가 결정지어진다. 또 씨앗의 발화 여부로도 인생길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 씨앗 5개를 심어서 꽃을 심었는데 이 5개 중에 3개는 제대로 나왔는데 2송이는 차례로 말라 죽어간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5송이 중에 3송이는 나왔지만 2송이는 말라 죽어갔는데 결국은 이 꿈을 꾸고 5 자식을 낳게 되지만 3 자식은 정상이지만은 2 송이가 말라 죽어간 것처럼 한 아이는 6.25 때 피살당하고 한 아이도 일찍 죽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또 빨간 대추나 코스모스를 뿌리채 꿈은 좋은 꿈이죠. 이거는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
화려한 꽃과 붉은 고추의 꿈이다. 역시 화려한 꽃과 붉은 고추의 꿈이니까 좋은 태몽입니다. 특히 화려한 꽃이니까 장차 이름을 날리는 어떤 이렇게 참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빛나는 존재가 되고 또 요걸 동시에 꿨을 경우에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죠. 근데 한 아이는 화려한 꽃, 한 아이는 붉은 고추로 상징이 되고 있겠죠. 자,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던 꿈이다. 이것도 역시 식물로서 태몽표상이 되는데 좋습니다.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으니까 이것이 아주 좋은 태몽으로 무성한 나무일수록 좋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좋지 않고 유산과 요절의 꿈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유산과 요절의 동물 표상은 안 좋지만은 식물 표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떤 게 안 좋을까요? 썩고 시들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색깔이 좋지 않거나 그런 표상이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지죠. 꽃을 꺾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아무래도 유산 요절의 가능성이 높겠죠. 받은 사과를 빼앗겼다. 역시 유산이나 이런 쪽으로 될 수가 있죠. 유산이 되지 않으면 요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지금 이렇게 되죠. 반 정도 먹었는데 뺏겼다. 요게 중요하겠죠. 반 정도 먹고 있는데 뺏어갔으니까 요절의 표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먹다가 뺏겼기 때문에 요절의 표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일의 색깔이 좋지 않았던 꿈이다. 아마 유산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어난 아이가 심장질환으로 얼굴이 창백하다든지 어떤 신체에 이상이 있게 되죠. 왜? 색깔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화분이 썩어가는 꿈. 이것도 태몽표상에서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질병이라든지 어떠한 신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꾸준 꿈인데 딸이 아기를 가졌지만은 화분이 썩어가니까 결국은 유산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뭐 다 많지만 다 그런데 무와 무청 부분이 썩어서 뚝 떨어지는 꿈이다. 어떻겠습니까?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지겠죠. 맛이 없다고 과일을 뱉어버렸어요. 역시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집니다. 또 따왔던 고추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유산이나 요절이 되겠죠. 벌레 먹은 과일 꿈이다. 용이 희미해진다.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유사한 게 열거되죠. 과일이 벌레 먹었으니까 신체의 이상, 또 용이 희미해지니까 결국은 태몽표상에서 끝까지 보는 게 좋죠. 유산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물로서 유산이라든지 이러한 태몽표상에서 싱싱함의 여부로 보여주는데 재물이나 이권이나 성취도 됩니다. 이 역시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싱싱한 과일이 탐스럽게 열려있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재물과 이권의 상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재물과 이권의 상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나 열매나 과일 등을 받는 꿈이나 가져오는 꿈이 태몽표상도 되지만 이권이나 재물을 올리는 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다. 아주 좋죠. 재물이 많이 생기거나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고 학문 성과 등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학자의 경우에. 또 베란다의 상징적 꿈이죠. 베란다에 나무에 과일이 무성해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고구마 가져다 먹어라 라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고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되죠. 재물을. 그래서 꿈속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얘야 고구마 가져다 먹어라 이런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 재물을 얻게 됩니다. 얻는 과정도 재미난데 이러한 꿈을 꾼 후에 이 사람이 택시 기사였는데 손님 하나 태웠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고구마 가져다 먹어라, 너만 먹지 말고 형도 좀 주고 그래, 이런 꿈을 꿨는데 택시에 손님을 태웠는데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주식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니까 그 손님이 내리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내가 뭐 신문사 경제부 기자인데 무슨 주식을 한번 사보세요 하고 종목을 하나 일러주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날에 어머니가 얘야 고구마 가져다 먹어라, 너만 먹지 말고 형하고 나눠 먹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기 그 형한테 했답니다. 형은 꿈을 믿으니까 돈을 빚내서 그 당시 8천만 원어치를 갖다가 그 기자가 알려준 종목에 샀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는 뭐 한 2, 3천만 원어치 산 모양이에요. 한 며칠 지나더니 갑자기 신문에다가 어떤 기사가 나오더니 연 3일 상한가를 갖다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물을 얻었죠. 고구마, 또 이때 감자, 뭐 고추 전부 다 재물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의 실현이 참 묘하죠. 고구마 가져다 먹어라 하고 어떠한 택시에 탄 손님이 주식의 종목을 일러줘서 거기서 이익이 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형도 나눠 먹어, 형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죠. 자, 이 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아주 좋습니다. 도마도에서 열매가 주렁주렁한 꿈이다. 부동산 대박인데 이런 꿈을 꾸고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막대한 이익이 났다. 또 꽃이 활짝 피어 있다. 역시 부동산 매매에서 좋은 일이 있게 되죠. 부동산이 안 팔려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 꿈을 꾼 후에 부동산이 매매가 됐다는 거죠. 또 나무 열매를 가져오는 꿈이다. 역시 나무 열매를 가져오다가 떨어뜨리고 3개밖에 못 가져왔는데 3등에 공모전에서 3등에 당선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나무 열매를 갖다가 많이 가져왔으면 더 좋겠죠. 이권을 획득한다. 자, 소나무 분재를 갖다가 받는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이렇게 너에게 이뤘다면서 소나무 분재를 받는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다. 또 조상으로부터 나무를 받는 꿈을 꾸고 부동산을 구입해요. 자, 그래서 화분에 나무 2그루 주면서 내가 심고 싶은 대로 심어라. 이렇게 나무를 받는 꿈을 꿨는데 빌라를 갖다가 구입하게 됐다. 어쨌든 좋은 꿈이죠. 뭘 받는다는 꿈은 좋은 꿈이다.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처한 여건에 따라서 탐험표상이면은 아이를 갖게 되겠죠. 자, 대나무가 쑥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 꿈이다. 방바닥에서. 역시 아주 좋은 꿈이죠. 그러니까 경사스러움. 대나무에 꽃이 피니까 합격, 승진, 또 이런 꿈을 꾸고 사업의 번창,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식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식물이 연분과 애정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싱하고 좋을수록 좋은 관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을 하나 보겠습니다. 애정이나 연분을 상징하는데 누군가 꽃송이를 따주어서 받는다. 아주 좋죠. 남의 밭에서 청가리를 몰래 따온다. 훔쳐오더라도 자기 소유로 하는 게 좋습니다. 꿈에서는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오는 꿈, 또 배추밭 옆에 무나 팥밭이 있는 꿈, 이게 연분이 맺어주는 거죠. 배추밭에 무나 옆에 팥밭이 있다. 이렇게 남녀 간에 연분을 맺는. 그러니까 처녀의 꿈에 구러기가 감겨들어도 좋고 호랑이가 다가와도 좋고, 요건 동물이죠. 식물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꽃송이 따준다. 주로 남자가 이렇게 보면 좋겠죠. 남의 밭에서 뭐 과일을 하나 이렇게 몰래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은 연분을 맺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밤송이가 누렇게 익어서 벌어진 것을 봤다. 그러면 때가 됐다는 거죠. 밤송이가 익어서 벌어졌으니까 어떠한 결실의 과정이 이제 곧 다가온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혼이 성사됐는데 꼭 결혼 성사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번창하게 되죠. 또는 작가라면은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든지 뭔가 성취가 다가온 걸 식물의 밤송이로 보여주는 거죠. 또 특이하게 복숭아를 사서 먹으려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의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일이 이성의 남자로 또 실현이 되고 있죠. 꿈속에서 맛있게 과일을 먹으면 흡족한 상대를 갖다가 만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 상징적으로 나무나 꽃, 과일이 됩니다. 연분해서. 근데 이런 연분 멸직에 싱싱하고 탐스러울수록 연분을 맺는 상대방이 좋은 신분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 받거나 키우거나 했을 적에 나무가 늠름하고 아주 보기 좋을 때 그 남자의 집안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능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꿈은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로서 역시 또 회사나 기관,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고목나무에 꽃이 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오래된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꿈을 꿨다 한다면 어찌 됩니까? 연원이 오랜 회사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죠. 고목나무니까는 생긴 지 오래된 회사인데 다시 꽃이 핀다는 거는 번창하게 된다. 죽은 나무가 되살아났다. 그러면은 부도 직전에 회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꿈을 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 나무가 뿌리채 쓰러지는 것을 보는 꿈이다. 어떤 커다란 회사가 부도가 나고 공중분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기관이나 단체, 이 경우를 꾸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이거. 거대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물, 사업체가 운영난에 빠지게 된다. 큰 나무가 뿌리채 쓰러진다. 이때는 기관이나 단체고, 이게 사람을 상징할 때는 어찌 됩니까? 큰 나무니까 좀 비교적 커다란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뭐 비유적인 말로 피레미는 아닙니다. 커다란 능력 있는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자, 큰 나무 밑에 앉거나 서는 꿈이다. 어찌 되죠? 요거는 역시 커다란 나무 밑에, 그 밑에 서거나 앉는다. 협조자,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는 뭐 여러분 스스로 꿈해몽 다 하실 수 있죠? 나무로 상징된 큰 기관이나 회사의 도움과 지도를 받게 된다.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게 되니까 그런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좀 특이한 사례인데,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침 뉴스에 이러한 그 성수대교 붕괴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결국은 꿈에서는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현실에서는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자,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졌다. 이 나무가 거대한 기관, 조직, 단체, 성수대교의 붕괴를 갖다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꿈을 꾼 거죠. 꿈이 다양하게. 근데 이게 꼭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회사원이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회사원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회사의 오너, 회장이나 사장이 뭐 중풍으로 쓰러진 일로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면 거래하던 커다란 업체가 부도를 맞고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 자, 이거 역시 좋은 꿈이니까 나쁜 꿈이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있다 보면은 나무에서 떨어져 수정이 부러지는 꿈이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실현이 된다. 물론 처한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르게 되죠. 나무에서 떨어져서 수정이 부러졌으니까 나무로 사는데 회사나 기관단체에서 직이나 권세가 꺾이거나 잘못을 저질러 실현된다. 또는 어떠한 이제 프로젝트 진행에서 자신만이 소외당하게 되거나 국가고시 등의 시험에서 낙제나 불합격, 떨어져서 수정이 부러지니까 자기는 뜻을 이룰 수 없는 일로 실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상징 가운데 식물의 상태로 질병이나 사회적 변혁을 예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물의 상태인데, 즉 싱싱하냐, 시들었느냐, 뭐 이런 거로 갖다가 장차 몸에 질병이 온다, 사회적인 변혁이나 관직의 승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싱싱한 꽃을 받았다 그러면은 출세를 하는 거고, 꽃이 시들었다 그러면은 좌천되는 거죠. 또 식물이 싱싱하면 몸이 회복하는. 자,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식물이나 꽃이나 과일의 싱싱하면 상태로 질병이나 사회적 변형예지, 신문 등 관직의 승진 여부를 갖다가 결정짓죠. 만약에 나무들이 시드는 꿈이나 푸른 잎들이 시들어 떨어지고 쌓이는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들이 시들었다, 푸른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졌다, 사회적으로 IF라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나무들이 시든다, 푸른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진다, 국가적, 사회적 변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람으로 고목이 쓰러지는 꿈이나 나무가 벼락을 맞아 꺾어지는 꿈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목이 쓰러진다, 병에 걸리거나 벼락을 맞아서 꺾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질병에 걸리거나 신분이 몰락하는 일로 벌어진다. 역시 나무를 통해서 출세 여부나 질병을 보여주죠. 자,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있으면은 사람인 경우에 유명 정치인이 은퇴하는,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또는 이 회사를 뜻한다면은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되겠죠. 그런데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가지를 뻗어내는 꿈이라면 사업체가 번성하고 환자라고 하면은 병이 낫게 되죠. 또 사업체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꿈을 해몽하는 가장 큰 기본은 뭡니까?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풍이나 파도 등으로 직과나무가 쓰러지는 꿈. 자, 좋습니까? 나쁩니까? 꿈은 반대가 아니죠. 태풍이나 파도, 어떤 거대한 외압이라든지 외세라든지 어떠한 급격한 사회적 변혁으로 인해서 집과 나무, 뭐 회사라든지 어떠한 그 가정이 파괴되는 일로 이루어지겠죠. 꿈이라는 게 반대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쓰러진 것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다행스러운 꿈이네요. 그죠? 뭐 쓰러진 나무를 갖다 이렇게 세우면 몰락해 가던 회사가 일어난다든지 신체적으로 하자면은 질병에서 낫게 되겠죠. 자, 요런 꿈을 꾸면 어찌 될까요? 살구나무 등 꽃이 환하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보는 꿈은
환자의 경우에 병이 낫습니다. 환자의 경우에 이 꿈을 꾼 사람은 이제 환자였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숨도 안 차고 질병에서 회복하게 되죠. 꿈은 반대가 아니다. 꿈의 표상이 밝으니까 좋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선인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꿈속에서 받은 매화로서 이제 관직의 승진 여부를 알려주죠.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꿈속에서 받은 것이 첫 번째 것은 크고 꽃은 시들었고, 그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나무가 작고 꽃이 반쯤 벌어졌다. 요거는 조금. 세 번째 것은 가장 작고 꽃의 가장자리는 하얗고 가운데 노란색이었다. 크고 꽃은 시들었고. 그러면은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의 시련은 현실에서는 매화의 싱싱한 여부, 아름답게 핀 여부에 따라서 관직 풍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꽃을 본 사람일수록,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직급, 작은 꽃, 시드른 꽃을 받았다면은 별 볼 일 없는 관직. 그래서 이처럼 꿈속에서 꽃이나 식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어찌 되겠습니까? 싱싱하고 아름다울수록 좋은 일로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진짜 태몽표상 같은 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태몽표상에서 싱싱한 것을 갖다가 봐야지 시들은 것을 보면 어찌 됩니까? 유산이나 요절, 신체적인 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신기하게는 참 진짜 신기해요. 태몽표상에서 절벽에 핀 이렇게 아주 가느다랗고 이렇게 위태위태한 꽃을 보는 태몽을 꾼 신혼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절벽에 위태롭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이렇게 그냥 가냘프게 시드는 꽃이었는데 결국은 아기를 유산시키게 되는 일로 실현됐거든요. 꿈의 상징이라는 게 특히 태몽은 예지대로 진행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역시 안 좋죠. 이렇게 꽃이 시드는 걸 보면은 실패나 좌절, 명예나 신분의 몰락 이런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화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계시적 대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계시적인 대상으로 오래된 장미꽃 영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래된 매화나무라든지 살펴본 바 있는데요. 계시적 대상에서 이런 오래된 나무, 꽃, 오래된 장미꽃 영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매화, 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영령이 나타나서 이쪽에 어떻게 해달라 하면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미꽃 영령이 첩의 자식이 자꾸 오줌을 눈다. 그래서 내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그런 꿈을 꾸고 첩의 자식을 꾸짖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계시적인 대상이 이제 꽃이나 식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백발론이 나타나기도 하고 돌아가신 조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부처님, 호랑이, 하다못해 두꺼비 또는 오래된 나무나 꽃이 계시적으로 일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그런 영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분장된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꿈의 계시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현실에서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그 사람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상징 기법, 어떤 경우에 동물이 뿐만 아니라 식물로도 이렇게 꽃이나 나무나 기타 식물로 상징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물, 그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떠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책이라든지 이 사물을 갖다가 꿈의 제재로, 꿈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